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첫 재판 절차 오늘 시작돼서요. 이 내용부터 좀 저희가 좀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정경심 교수 그리고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먼저 그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위장 소송을 해서 그 본인의 그 재단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 예. 라는 게 이제 특경법상 배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제집행 면탈 혐의입니다. 그건 예,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위장 소송을 통해서 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자,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었는데 그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예. 그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그 이제 뇌물 혐의도 있었는데 예. 그 뇌물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 주요 증인들을 도피하게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증인 도피 교사 이러한 총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첫 재판 오늘 시작이 됐지만 일단 조 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출석에 의무는 있지 않지만 혹시 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참석할 의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은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와서 본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언론에 노출이 되면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면 또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특별히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예. 법원에 안 나오는 것이 뉴스화하는 이슈화되는데 일정 부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판 준비 기일이 네. 그 법적으로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는 이유가 예.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예. 뭐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뭐 명확하게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증거 조사의 뭐 순서를 뭐 조율한다거나 그다음에 증거 신청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예. 이러한 어떤 형사 재판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예. 법리적인 어떤 조율이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거여서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온다 한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도 실제로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이유가 당연히 없는 것도 맞고요. 예. 그다음에 형사 절차법상 피고인이 나와도 어차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출석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공판 준비기라는 그 지점은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짚어보긴 했는데 크게 이제 언론에 이슈화된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는 보통 형사 사건에 공판 준비일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네, 간혹 주요 형사 사건 예를 들어서 예, 예.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모든 증거를 다 인정을 할 것 같은 사건은 공판 준비기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피고인이 이거는 재판부에서 이제 공소장을 딱 받아보고 예, 예. 야 이거는 피고인 측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 예. 쟁점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예. 라고 하면은 바로 재판을 열어서 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 검사와 변호인을 불러서 야 어떻게 앞으로 입증할 거냐 한번 얘기해봐라. 예, 예. 당신들이 지금 다투는 지점은 어디냐. 예. 그럼 뭐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이런 점은 인정 못하고 이런 점은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 측은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증거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예.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 그러면 증거의 그 증거를 채택할지 말 것인지 예. 증거 신청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조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실제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이제 공판이 열렸을 때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 씨가 그 평소에 건강 문제를 좀 호소하면서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절차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일부에서는 보석 신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럴 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네. 받아들일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에서도 사실은 이제 질병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수감생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질병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법원 입장에서도 그걸 허가해 줬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신청하면 예.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 보석 신청까지 신청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다만 필요해서 외부의 진료를 신청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의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뭐 주치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정도의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예. 보석 신청까지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혐의를 짚어봤으니까요.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오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인정했다고 들었어요. 근거도 알아보고 일부 인정한 혐의는 어떤 혐의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제 그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당시에 예. 그 뒷돈을 받은 혐의, 그 부분을 이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 제기된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예. 이제 공소 제기된 것에 따르면은 1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1억 4,700만 원이 금액이 좀 잘못됐다. 예, 예.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낸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달 7일이 2차 공판 준비 기일인데 채용 과정에서 그 지원자 부모들과 또 조 씨를 이어준 그러니까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그 공범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돈을 실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금액의 차이가 있지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예. 뭐 돈 받은 거 인정했고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있고 돈을 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본인이 받은 돈이 1억이지 1억 5천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받은 돈에 따라서 형량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결심 공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쟁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 받은 거 인정했고 준 사람도 인정하고 중간에 전달한 전달책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쟁점이 없어서 그게 오래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하나 짚어야 될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이 아니라 그 공범들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조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공판 준비 절차가 되고 있고 아직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요. 네. 그 미리 기소가 되었던 지금 2명의 그 공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그 준비 절차가 끝나고 다음 달에 결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결심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그 줬다라는 돈이 지금 예. 1억 4,7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검찰 측 주장은 그렇죠. 그 전달책이 그 전달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4천 그 공소장을 제가 좀 확인은 못했지만 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결심을 앞둔 그 공판에서 1억 4,7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 조범 그 이제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에서는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 공범들의 재판이 결심을 할지 말지 약간은 애매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달한 금액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결심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금 2명의 그 공범들이 예.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해버리니까 예.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재판 열어서 그냥 결심하겠다라고 이제 그 예정은 했지만 예. 지금 오늘 그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서 금액에 대한 이슈가 지금 새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예. 공범들의 그 재판에서 한번 그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결심이 안 되고 조금 더 기일을 속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액이 좀 달라지면서 그 채용 비리 자체는 인정하는데 네. 그때 이제 돈이 오간 것 중에 액수가 달라지면서 결심 공판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그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